새벽 안개가 짙게 깔린 바다 위로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철제 괴물 한 척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갑판 위에는 알록달록한 철제 상자 수만 개가 빼곡히 쌓여 있고 그 높이가 15층짜리 건물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이 상자들 속에는 여러분이 아침에 마신 원두 한 잔부터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전자기기까지 일상의 거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전 세계 무역량의 약 80% 이상이 바로 이 바닷길을 통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 경제의 심장을 쥐고 있다는 말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고대 지중해 시대에 페니키아 상인들이 항구를 거점으로 부를 축적했고 대항해 시대에는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바닷길 하나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그 패권의 중심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거대 항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항구들의 실체와 그 이면에 숨겨진 치열한 전쟁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항구가 어디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정답은 바로 중국 상하이항입니다. 2010년 이후로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세계 컨테이너 처리량 1위를 지키고 있는 절대 강자입니다. 연간 4,700만 개 이상의 표준 화물 상자를 처리하는데 이 숫자가 얼마나 거대한지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렬로 늘어놓으면 지구를 한 바퀴 반 이상 감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상하이항은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 제조 공장의 정문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의 옷장 속 셔츠부터 거실의 가전제품까지 거의 모든 것을 세계 각지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힘은 상하이 하나에 그치지 않습니다. 링보저 우산항은 총 화물 톤수 기준으로 세계 1위에 올라있는 벌크 화물의 제왕입니다. 원유와 석탄 그리고 철광석처럼 산업의 피와 뼈가 되는 원자재들이 이곳을 통해 쉼없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전항은 정보기술 제품 수출의 심장부 역할을 하고 있고 광저우항은 중국 남부 제조업의 거대한 출구이며 홍콩항은 오랜 세월 자유무역의 관문으로 그 위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상위 10개 항구 중 6곳에서 7곳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현대 해상 무역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단순히 물건을 많이 실어 나르는 것만으로 항구의 지배력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나라가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국토 면적이 서울보다 조금 큰 이 작은 도시, 국가가 세계 2위의 항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싱가포르 항해의 비밀은 바로 환적이라는 전략에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화물의 약 90%가 최종 목적지가 싱가포르가 아니라 다른 나라로 다시 실려나가는 중간 경유 화물입니다. 전 세계 600여 곳의 항구와 연결되어 있어서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를 잇는 바닷길의 교차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나라로 돌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부산항은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76.8%를 혼자 처리하며 세계 환적 2위의 위상을 당당히 지키고 있습니다. 부산항이 멈추면 대한민국 수출입의 심장이 멈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한국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1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 진해신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최대 3만 개 표준 화물 상자를 실을 수 있는 초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 설계된 이 항구가 완성되면 부산은 세계 3대 항만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번에는 대서양 건너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은 유럽 최대의 항구이자 전 세계 항만 자동화 기술의 선두주자입니다. 수심 24m에 달하는 깊은 정박지를 갖추고 있어서 바다 위에 어떤 거대한 선박이든 가리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운영되는 무인 부두입니다. 거대한 기중기들이 스스로 움직이며 화물 상자를 집어올리고 무인 운반 차량이 정해진 경로를 따라 소리 없이 달리는 그 풍경은 마치 미래 도시의 한 장면 같습니다. 중동으로 시선을 옮기면 두바이의 제벨알리 항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항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를 품고 있어서 관세 혜택과 재수출에 유리한 독보적인 물류 생태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화물이 이곳에 잠시 머물며 새로운 행선지를 부여받고 다시 바다로 나가는 구조입니다. 북미 대륙의 관문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항이 지키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태평양을 건넌 수많은 화물 상자들이 이 항구를 통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최근 미국 동부 해안의 파업 위험과 파나마 운하의 극심한 혼잡 때문에 아시아발 화물이 다시 서부 해안으로 집중되면서 이 항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곳곳의 거대 항구들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거대한 흐름이 보입니다. 바로 배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운 회사들은 운송 비용을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10,000개에서 20,000,
4,000개 이상의 화물 상자를 실을 수 있는 초대형 선박을 앞다투어 투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거대해진 배가 아무 항구에나 들어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수심이 얕거나 기중기 장비가 부족한 항구는 초대형 선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외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전략이 바로 중심 거점과 가지치기 방식의 물류 체계입니다. 초대형 선박이 싱가포르나 부산 같은 거점 항구에 화물을 한꺼번에 쏟아놓으면 거기서 작은 배들이 주변국으로 나누어 배달하는 구조입니다. 이 전략 덕분에 싱가포르와 부산항은 단순한 항구가 아니라 전 세계 물류의 분배센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거대한 흐름은 사람 없이 돌아가는 무인 항구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사물 연결 기술, 그리고 가상 복제 기술과 분산 장부 기술이 결합되면서 부두 운영의 모습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로테르담 항구는 항구 전체를 가상 공간에 그대로 복제하여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부산항 역시 국내 최초로 무인 이송 장비와 원격 기중기를 도입한 완전 자동화 부두를 개장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기술 혁신은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서 항구의 생존 자체를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거대한 흐름은 바다 위의 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전 세계적 과제입니다. 국제해사기구가 탄소 순배출 제로를 향한 체계를 추진하면서 해운업계 전체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주요 항구들은 액화 천연가스와 메탄올, 그리고 암모니아 같은 친환경 대체 연료 공급 기반을 서둘러 구축하고 있습니다. 항구 안에서 움직이는 기중기와 운반 차량들도 화석연료 대신 전기와 수소 동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반을 갖추지 못한 항구는 앞으로 초대형 선박의 기항지 목록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냉혹한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항구들이 마주한 위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지정학적 갈등이 바닷길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동 분쟁과 예멘 무장 세력의 선박 공격으로 인해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선박이 급감하였습니다. 선박들은 어쩔 수 없이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아가는 먼 길을 택하고 있고, 이 때문에 운송기간은 열흘에서 보름 이상 늘어났습니다. 운송기간이 늘어나니 해상 운임은 폭등하였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물건 가격에 반영되어 전 세계 소비자들의 지갑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인도에서 중동을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육상 물류 회랑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실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또 하나의 위기는 거대 항구들이 스스로의 복잡성에 갇혀버리는 현상입니다. 상하이와 싱가포르, 그리고 닝보 같은 초대형 거점 항구에는 너무 많은 노선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선박 한 척의 일정에 어긋나면 그 파장이 연쇄적으로 퍼져나가 수십 척의 선박과 수만 개의 화물 상자에 지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1년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한 대형 선박 한 척이 전 세계 물류를 마비시켰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때의 악몽은 이런 복잡성의 한계가 현실로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따라서 거점 항구들은 이제 단순히 처리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정의 신뢰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동시에 높여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세계 무역을 지배하는 항구들의 지형은 지난 30년간 유럽과 일본 중심에서 중국과 아시아로 극적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대형 선박 시대의 거점 항구 경쟁에서 완전 무인 자동화 기술 도입 속도, 그리고 친환경 탈탄소 기반 구축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내는 항구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은 결국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와 일자리, 그리고 국가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에 항구 옆을 지나거나 화물선 한 척을 볼 기회가 생긴다면 그 배 위에 실린 수만 개의 상자 속에 세계 경제의 맥박이 뛰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나눠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겠습니다.